캔버스 설정을 해봅시다. 캔버스 설정은 미리 캔버스 상단에 이 크기 조정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이런 또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직접 입력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정방형 카드 뉴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로 1080에 세로도 108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캔버스가 생성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할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미리 캔버스를 처음 쓰신다면은 이런 레이어 창 설정이나 눈금자 설정 같은 기본적인 설정이 필요하실 거예요. 작업에 필요한 세팅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 세팅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카드 뉴스를 여러 장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페이지 추가로 몇 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장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바로 디자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좌측에 텍스트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카드 뉴스 흐름을 텍스트로 적어 줄 거예요. 제가 예시로 해볼 주제는 유튜브로 돈 버는 법 3가지에 대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 표지에 들어갈 제목을 크게 적어주고요. 이런 썸네일의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사람들이 클릭을 할 만한 카피라이팅으로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돈 버는 법 해가지고 끝났으면은 뭔가 조금 광고 같고 뜬소리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다가 유튜브로 돈 버는 법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수를 타이틀에서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겠구나 해서 클릭을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써주고요. 그리고 타이틀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피라이팅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돈 버는 법 3가지로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부제목도 써주겠습니다. 부제목은 좀 작게 해서 월급 외 수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이렇게 줄이 내려갔을 경우는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칸이 늘어나면서 글자의 줄이 맞춰지죠. 이걸 좀 더 작게 해서 한 여기쯤에 배치를 해 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여기 있는 글자를 키보드 Al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쭉 끌어오시면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여기다가 글을 또 써볼게요. 일단 타이틀 다음에 바로 본문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돈 벌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그런 글을 써줍시다. 오늘은 저와 함께 유튜브로 돈 버는 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지 다음에 이어지는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똑같이 Alt키로 복제하신 다음에 1번 애드센스 수익 그리고 Alt키로 또 복제해서 작게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 적어줍시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입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대상을 타겟으로 영상을 제작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똑같이 이거 전체를 Ctrl C, Ctrl V로 복사해서 2번 내용은 판매 수익 연결 이런 내용으로 써보고 여기 있는 부연 설명을 또 해줍시다. 두 번째 방법은 유튜브를 판매 수익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아이템은 실물뿐만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는데 이게 3가지라 했지만 굳이 3번까지 만드는 시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2번까지만 해보고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카드 뉴스의 뒷표지 디자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위에 페이지 Ctrl C, Ctrl V 해주시고요. 뒷표지니까 나머지 페이지는 필요 없겠죠. 페이지 삭제 버튼을 눌러서 없애줍시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될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카드 뉴스를 만든 나라는 사람 또는 브랜드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독자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CTA, Call to Action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2가지를 함께 넣어 보겠습니다. 히스의 작업실 그리고 사람들이 팔로우를 촉구하는 팔로우 하시고 더 많은 정보 받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써줍시다. 이것도 칸을 늘려서 줄이시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다른 플랫폼이나 뭐 사업 내용이나 프로젝트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전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히스의 작업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나중에 인스타그램 로고, 여기는 유튜브 로고 이렇게 넣어볼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쭉 다 적어서 플로우를 완성시켰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썸네일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뭐 이것저것 디자인 요소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PPT 발표하는 게 아닌 이상 SNS에 올리시는 거라면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왜냐면은 인스타그램 탐색 탭이나 컨텐츠가 넘치는 환경에서 나의 썸네일을 직관적으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게 썸네일 디자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디자인적 요소는 최소화 시켜주고요. 타이틀을 눈에 잘 보이게 딱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타이틀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텍스트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카페24 폰트를 좋아하거든요. 무료 폰트 중에서 카페24 폰트가 괜찮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키읔으로 와서 카페24 서라운드라는 텍스트를 써보겠습니다. 여기 3이 내려왔죠. 이거 약간 늘려서 글자 줄 맞춰주시고, 글자 사이즈를 약간 줄이신 다음에 가운데 맞춰주시고, 왼쪽에 여기 이 버튼, 글자 조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간과 행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간을 지금 보시면 조금 듬성듬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간을 한 -5 정도로 맞춰 볼게요. 그리고 행간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해 보시면서 이 정도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급 외 수익을 만들어 보자, 이 서브 타이틀을 클릭하셔가지고 작게 만드신 다음에 한 이 정도쯤에 배치해 줄게요. 그리고 이거 이 폰트는 카페24 서라운드 에어 라는 폰트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줄이 내려갔죠. 늘려주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저는 이런 느낌표 같은 것들을 기울이면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더 생동감 있고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기 때문에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것도 글자 조정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간을 약간만 줄여줄게요. -3 정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썸네일이니까 약간만 더 크게,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키워줍시다.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가 너무 없으면 또 심심하니까 화면 왼쪽에 요소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일러스트 그리고 유튜브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나오는데, 이런 왕관이 쓰여져 있는 이미지는 유료이기 때문에 이 마크가 없는 이미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은 좀 올드한 유튜브 느낌이 나고, 쭉 내려보셔서 이런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걸 올리신 다음에 작게 만들어서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약간 내려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고요. 이 타이틀 글자가 두 줄이 다 검정색보다는 색깔이나 두께 이런 걸로 차이를 주면은 가독성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로 이 글자를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여기 보시면 글자 색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유튜브 로고랑 색깔을 맞춰볼게요. 이 스포이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찍으시면 이렇게 글자 색깔이 바뀌죠. 똑같은 색깔로. 근데 이 검정색을 쓰실 때 글자 색깔에서 100% 검정색을 쓰시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333 이런 컬러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완전 순도 100%의 검정색은 화면으로 봤을 때 너무 까맣고 눈에 확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흑색을 쓰시기보다는 이렇게 333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썸네일과 본문 사이를 이어주는 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두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로 사람들의 눈을 끌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보통은 인스타그램을 모바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봤을 때 충분한 크기로 텍스트 크기를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글자 폰트부터 바꿔볼게요. 이번엔 카페24 쑥쑥체를 써볼게요. 쑥쑥체를 클릭해 주시고 약간만 줄여서 이 글자의 자간과 행간도 맞춰보겠습니다. 글자 조정 그리고 자간 아까 했던 것처럼 맞춰주시면 되는데
-3 정도로 하고요. 행간도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간도 조금 늘려서 한 이 정도까지 맞춰 보겠습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글자 색깔을 333, 333으로 맞춰 주시고요. 근데 이 카드 뉴스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시키거나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뉴스를 너무 딱딱하게 만들기보다는 진짜로 말하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지죠.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텍스트 디자인에 변화를 줘서 진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똑같이 일정한 폰트로 디자인을 하면은 유튜브로 돈 벌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텍스트에 변화를 주면은 진짜로 말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크기와 색깔의 변화를 줄 건데 유튜브로 돈 버는 법 3가지 이 부분만 좌측에 있는 볼드 버튼, 굵게 버튼을 눌러서 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줄을 내려서 밑에 줄과 합쳐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금 했던 이 줄만 글자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느낌이 들게. 그리고 이 부분의 글자 색깔을 바꿔볼 건데 최근에 썼던 이 빨간 색깔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글자 크기를 이렇게 확 늘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요소를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일러스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검색하시고 쭉 내려보시면 또 뭐 이런 걸 써도 좋겠네요. 이런 유튜브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해 보고 글자를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여기 정도에 약간만 더 줄여서 확실히 뭔가 더 디자인 밀도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디자인 밀도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나의 프로필 사진이나 로고, 뭐 아이디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은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기능도 있을 뿐더러 디자인적으로 꽉 찬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로고를 예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구석에다가 배치해 주시고 여기에다가는 사람들이 페이지를 넘기라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줄 수 있게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게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더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소의 일러스트 창에서 화살표를 검색을 해봅니다. 쓸만한 화살표가 어딨나 이렇게 보시다가 이런 거 괜찮네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화살표가 나타나죠. 이걸 작게 만드신 다음에 회전 버튼으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시고 15도씩 돌려서 맞춰줍시다. 여기 정도에 이렇게 작게 배치해 주신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색깔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색깔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또 썼던 빨간색을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Shift 키로 다중 선택을 해서 Ctrl C 그리고 Ctrl V로 여기에도 복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썸네일에도 복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끝났죠. 그리고 이거를 본문 페이지에도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필요 없겠죠. 왜냐면 정보가 있고 다음 페이지도 넘길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페이지로 와서 여기를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1번 애드센스 수익 하니까 그냥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Alt키로 이걸 복사해서 1번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 있는 1번은 없애주시고 그리고 전체 드래그해서 이 텍스트의 폰트도 설정을 해줍시다. 아까 썼던 이 카페24 쑥쑥체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 색깔을 333, 333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조정해서 자간을 아까 썼던 것처럼 -3이었죠. 아까 2였나 3이었나 3이었던 것 같아요. 3으로 해주시고 여기 있는 이 본문 행간을 적절하게 설정해줍니다. 가운데 맞춰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이 점선 말고 실선이 캔버스의 가운데입니다.
벌써부터 좀 깔끔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만드니까.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니까 이런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이미지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를 해온 이런 예시 이미지를 써보겠습니다. 좀 키워주시고 적당하게 배치하신 다음에, 이런 흰 색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배경에 묻혀서 잘 안 보이죠. 이럴 때는 클릭해 보시고 왼쪽에 그림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그림자를 깔아주시면 좀 더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확실히 그림자가 있는 게 그림자가 없는 것보다는 눈에 잘 보이죠. 그럼 이제 이 텍스트를 디자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1번은 이렇게 1만 딸랑 있으니까 조금 허전합니다. 그래서 좌측 요소에서 도형, 그리고 위에 썼던 화살표는 지워주시고 여기서 기본 도형의 동그라미를 불러옵니다. 작게 만들어서 여기 1번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의 색깔은 톤 앤 매너를 맞추기 위해서 썼던 빨간색을 또 써볼게요. 그리고 빨간색 바탕에는 이런 검정색 글씨보다 흰 색깔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운데 맞춘다고 맞췄는데 뭔가 1 디자인 자체가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운데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수익, 그리고 이건 타이틀이니까 볼드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문도 약간만 이렇게 키워서,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좌측 요소 일러스트에 밑줄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쓸만한 밑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불러와서 이것도 클릭해 보시면은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하시고 회전도 시켜 보시면서 이렇게 밑줄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밑줄이 가장 위에 있으면은 글자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순서에 맨 뒤로 보내기로 해서 글자 밑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글자를 조금씩만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게 봐도 잘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본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다음에 2번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이건 치워두고요. 이렇게 V, 그리고 똑같이 2번 내용을 바꿔 적어 주시면 되겠죠. 한의 수익 연결 숫자는 2번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지워주시고, 여기 있는 글자를 컨트롤 C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V 하면은 글자 텍스트 디자인이 유지된 채로 내용만 바뀌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그리고 이 밑줄도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더 크게 키워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순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글자를 해치지 않게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2번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판매라고 일러스트에 검색을 해봅시다. 쭉 내려보시면 이런 이미지가 있죠. 이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작게 만드시고 이 정도쯤에 배치하신 다음에 자리가 없을 때는 위에 있는 이 요소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뒷표지 디자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뒷표지는 일단 내 브랜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넣으시거나 이런 로고나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을 크게 넣어 주시고 가운데 이렇게 배치해서, 그리고 이게 내용이 겹치긴 하지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내 얼굴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 브랜드 이름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자 폰트를 바꿔 볼게요. 아까 썼던 카피24 서라운드 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좀 눈에 잘 보이게 키워 주시고, 여기 이 글씨는 또 바꿔 볼 건데 카피24 쑥쑥채 이걸로 똑같이 맞춰 볼게요. 좀 작게 해서 위에 타이틀과 한 덩어리 느낌이 나게 간격을 맞춰 줍시다. 이런 느낌이 나게. 이것도 깜빡했는데 글자 색깔을 333으로 맞춰 봅니다.
자간도 바꿔보시고, 자간 아까 전에 이거 타이틀은 -5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간을 -3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맞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 넣어줄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브랜딩 관련된 부분과 구역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요소의 도형,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이런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고 이거를 줄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순서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이거의 색깔을 밝은 회색 이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글자도 위에 거를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인스타그램 아이디, 그리고 유튜브, 아니 기스의 작업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다가 인스타와 유튜브 로고를 배치할 건데, 로고는 아이콘몬스터, 제가 많이 쓰는 사이트인데 아이콘몬스터.com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여기서 인스타그램 검색하시면 다양한 아이콘이 나오죠. 여기서 저는 이 아이콘을 써볼게요. 클릭하시고 PNG,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PNG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말고 유튜브 검색하셔서 여기서 이 아이콘을 써볼게요. 클릭하시고 PNG,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 해주시면은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 다운받은 PNG 파일을 드래그해서 끌고 오시면 이렇게 되죠. 이걸 작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작게 만들어서 작게 글자 옆에다가 배치를 해봅시다. 이 아이콘을 사각형의 가운데 배치하고 싶으시면은 Shift 키로 아이콘과 이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에 정렬, 그리고 중간에 맞춰주시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것도 다중 선택하시고 정렬, 그리고 중간 누르시면은 중간으로 이동이 됐죠. 글자도 가운데 이렇게 맞춰주시고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아이콘들이 좀 큰 느낌이 들어서 약간만 더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걸 약간 줄여서 크기를 맞춰주시고, 여기서 팔로우 하시고 이것도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팔로우 하시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 색깔로 이런 식으로 깔맞춤을 잘 해주면은 디자인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약간만 더 키워줄게요. 이렇게 하면 비로소 카드 뉴스 디자인 끝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썸네일 이렇게 가장 첫 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본문이죠. 본문 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 본문 2, 마지막으로 뒷표지까지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그리고 웹에 JPG 모든 페이지로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해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